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들입니다. 오늘 서울대 사회학과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저는 2학번 정예진입니다. 저는 2학번 조다빈입니다. 저는 2, 3학번 송수림입니다. 저는 2, 3학번 손가연입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서울대 사회학과는 1946년 경성대학 사회학과에서 출발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법을 배우면서 미래의 사회학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 사회학과에는 특이한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악반입니다. 악반, 무슨 뜻인가요? 사회과학대에는 여러 개의 반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정치외교나 경제학부는 과 내에서 두세 개의 반으로 나뉘고 소수과에 속하는 우리 사회학과는 그 자체로 한 반이 됩니다. 저희 반 이름은 악할 악자를 써서 악반인데요. 이전에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선배들을 기득권 세력이 사회악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가 그들이 말하는 사회악이라면 사회악을 자처하겠다라고 해서 악반이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멋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스코트는 악반에 걸맞게 악마입니다. 과잠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키링도 있답니다. 저 키링은 새내기들 입학하면 주는 키링이고 너무 귀엽죠? 저희 자료집에도 다 악마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 너무 귀여운 악마들입니다. 요건이 2학번.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매년 하고 있는 전공연수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 문제와 전공을 연계해가지고 이제 참여적 실전적인 탐구를 목표로 해서 하는 어떤 교수님들과의 약간 1박 2일 MT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현장 방문을 하고 발제와 토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제가 전공연수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류세라는 걸 이제 키워드로 해가지고 교수님들의 강연을 듣고 또 토론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가가지고 한국원자력연구원 환경자원 이제 사업소 등을 이제 둘러보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은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막 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함께 이렇게 교수님들이 따라주시는 술도 마셔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신선하고 또 인상 깊은 그런 추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얻어갈 게 많고 정말 단합력 좋은 그런 어떤 행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작년에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었는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연도에 기회가 되면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하반기 11월에는 사회학 주간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15년 정도 진행된 행사로 되게 유서 깊은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을 해서 발표를 하는 학생 자율 발제, 그리고 졸업생 선배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선배와의 대화, 이렇게 두 가지 행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도 이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다들 연구도 너무 잘했고 또 이게 진짜 사회학과구나 라는 걸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두 행사 모두 학생들이 직접 TF를 꾸려서 기획부터 진행까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좀 사회학과의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회학과에 오고 싶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관심사가 되게 다양했는데요. 국제기구, 사회문제, 문화까지 정말 포괄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진로도 모호했고 그만큼 생활기록부에도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고3 때 원서를 쓸 때 이 다양한 내용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학과는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찾던 학과가 바로 사회학과였습니다. 통계나 빅데이터 같은 것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방법까지 배우는 점도 신선했고 사회학과에서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저희 진로를 찾아나가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이 가지는 태도나 시선이 너무 좋아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사회학은 어떤 사회 문제들을 어떤 개인에게 책임지우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가 되게 강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들 사이의 어떤 연결성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포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한테 있어서 사회학은 제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과 사회를 이제 연결하고 또 이해를 하면서 구체화하기 힘든 사회의 어떤 그런 역동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또 분석하는 게 사회학이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관심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시각들을 살피면서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공간이 이제 사회학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우리 학과가 가장 좋은 이유는 구성원들의 따뜻함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서로 다름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는 분명히 민감하고 섬세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되게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우리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지키자라는 그런 뜻으로 만든 내규라는 어떤 내부 규칙 같은 게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서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되게 효능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학과가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가진 학과라고 생각해요. 모든 단어 뒤에 사회학을 붙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제사회학, 문화사회학, 범죄사회학 등등 정말 많은데 그만큼 포괄적이지만 동시에 어떤 전공보다 독창적인 관점이 두드러지는 학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추상적인 사회를 이제 구체화해 나가면서 삶의 총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사회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있는 문제들을 좀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관점이나 사상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 기저에 깔려있는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학은 여러 이론을 배우고 또 그걸 현실 사회에 적용을 해보면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르고 또 그 상상력을 통해서 다시 사회를 분석해 나가는 학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다양한 교과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 수업은 이제 4개의 전공 필수 과목, 이제 다수의 전공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사회학과의 전공 수업들은 크게는 이제 이론, 방법론, 사회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론, 사상 수업이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인 사회학사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학 이론이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전공 필수 과목들은 이제 양적 방법론에 관한 사회 연구를 위한 데이터 과학 그리고 질적 방법론에 관한 이제 사회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 분야 과목에는 이제 종교사회학, 도시사회학, 정치사회학 같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연계 과목들이 존재해요. 네, 저는 전공 필수 과목 중에 사회학사 그리고 데이터 과학을 들었는데요. 사회학사에서는 이제 사회학과의 3대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마르크스, 디르켐, 베버를 비롯해서 뭐 그 외 푸코나 파슨스 같은 여러 학자들이 생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사회의 사회적인 배경이라던가 또 그들이 말했던 이론 같은 걸 간단하게 배워요. 약간 많은 사회학자들을 좀 찍먹해볼 수 있는 기회라서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화가 현재 듣고 있는데 R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또 분류를 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인데 저한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 쉬운 사람은 이제 교수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어렵기는 하지만 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또 사실 저는 사회학과가 되게 문과적인 것만 배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컴퓨터나 뭐 코딩, 데이터 등 이과적인 부분도 배워서 오히려 종합적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저는 지금 이제 고전사회학 이론이라는 이제 과목을 듣고 있는데요. 서양 쪽에 이제 고전사회학자들, 뭐 마르크스라든지 니체 등등 칸트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전사회학자들을 좀 배우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동양사회학과 함께 또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서 수업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뭔가 노자를 좀 저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저는 지금 현대사회와 사회학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요. 구조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시 이론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미시 이론 등 사회학이 사용하는 이론적 틀을 좀 기본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 또 이것들을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조금씩 알려주셔서 사회학을 입문하기에는 되게 좋은 강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23학번이 다 같이 듣고 있기도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또 적용을 해보는 수업도 있고 아직 듣지는 않았지만 뭐 도시사회학이라거나 또는 범죄사회학, 정치사회, 경제사회학 등 굉장히 많은 과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1, 2학년이라서 많이 듣진 않았지만 재미있어 보이는 과목이 많아서 다 차근차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학과의 매력과 사회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으니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어느 분야로 전공을 어떻게 살려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학과에 다니는 학생 입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학원과 같은 학계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사회학자가 되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는 리포터나 기자, PD 등 언론계 쪽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부기관에 또 진출을 해가지고 뭐 정책을 만들고 분석하는 일도 이제 사회학을 좀 광범위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변호사, 검사 등 법조계 종사하기에도 사회학은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반을 다지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제 행정이나 경영관리 쪽으로 이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요. 이제 국제기구나 NGO 쪽으로 가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사회 문제들과 연관돼 있는 직업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어디든지 진출하기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회학과를 생각을 할 때 완전히 문과 학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쪽으로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통계학과나 경제학과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사회학이라는 것 자체가 넓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분야에 진출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오랫동안 고민할 수 있는 게 좀 사회학과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입시를 준비했는지 저희가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모아왔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학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호기심이나 질문을 바탕으로 심화적인 학습이나 독서를 했다는 거를 되게 어필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 과의 한 학생은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평균과 편차 등의 개념을 학습한 뒤에 선형회계법까지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그 지적 호기심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률과 통계라는 고교 과정의 그런 과목을 배우면서 스스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사회문화 과목을 통해서 베버의 사회 명목론을 학습한 뒤에 베버의 사상에 관심을 가져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었다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또 과목과 과목 자체를 좀 연계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에서 산업화나 근대화 시기에 쓰였던 문학 작품을 읽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배경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분야 과목에서 또 탐구를 해보는 거죠.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대학교 전공으로 연결지어서 공부해 본다든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과 과목 사이의 연결성을 찾아본다든지 스스로 학습해 보는 그런 과정을 되게 담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팁은 사회학과 관련된 책을 미리 읽어보는 건데요. 사실 생기부의 독서 기입란도 사라졌고 공부해야 될 그런 학업의 양도 너무 많다 보니까 독서를 하는 게 되게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과 관련된 그런 책을 읽다 보면은 자신의 활동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책을 읽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사회학과 진학을 고2 말 또는 고3 때 결정해서 되게 막막했는데요. 그때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 다들 아시죠? 그 두꺼운 책을 발췌해서 읽으면서 사회학에 대한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 사회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이론들과 세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대략적인 방향성을 잡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지금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 환경이나 계층과 계급, 빈곤과 같이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으면서 지식을 조금이나마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었던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또 사회학의 어떤 그런 고전과 같은 책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께가 별로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읽어보면은 좀 사회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은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다르되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사회학 분야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해보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요. 따라서 요즘 화제인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싹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아, 대체 사회학은 뭘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주제들 중에서 자기가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거에 오히려 집중을 해서 탐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다만 이제 막 한 주제를 잡아야지라는 그런 강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는 게 사회학이 여러 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사회과학 분야 전반이라면 사실상 큰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생기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면접에서 또 자신의 그렇죠.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고 그중에서 나의 진로를 찾아가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진로가 모호한 학생들도 정말 많을 텐데 그런 학생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존중받고 또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멋진 공간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회학과에는 정말 다양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끼리 대화하면 얻게 되는 통찰도 진짜 많고 배우는 점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에 좀 열정이 있는 분들이 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 문제 전반에 걸쳐서 관심이 많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금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사회학과에 들어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문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학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궁금하고 좀 더 배우고 싶다. 또는 사회학이나 다른 그런 순수 학문들이 정말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시면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대 사회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새내기로서 우리 학과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외에도 사회학과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악반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대 사회학과였습니다. 안녕! 안녕.